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월요일 이영돈의 굿모닝 LA 시작합니다. 오늘은 LA시 렌트 지원비 프로그램 신청 접수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8시부터 오전 8시부터 오는 17일 밤 11시 59분까지 웹사이트 hcidla.lacity.org 또는 전화 1844-944-1868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한국어를 포함한 이중언어 교환 서비스도 신청기간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제공이 됩니다. 신청 자격 조건은 LA 시내 아파트 등 공용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에게 하나고요. 체류 신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신청자들은 거주 증명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전에 가족 전체 연수입이 지역 중간 수입 AMI 상한선의 80% 이하여야 합니다. 또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2020년 3월 13일 이후 가정당의 수입이 줄었거나 실직했다는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세입자의 건물주에게 직접 전달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LA시만 렌트비 무상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최대 한인 밀집 도시들인 얼바인하고 부에나파크도 있고요. LA 카운티에서도 글렌데일과 롱비치 시정부가 유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얼바인, 부에나파크, 글렌데일, 롱비치 시정부가 유사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들 도시들은 자격을 갖춘 세입자 주민들에게 $1,000에서 $2,000의 렌트비 보조를 무상 지원합니다. 다음은 코로나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확산하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가 23만 명을 넘어서면서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대륙 국가별로는 미국이 6만 6천 명이 넘어서면서 지난 24시간 동안 신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보고가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코로나19 사망자가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뉴욕의 3만 명과 뉴저지의 15,000명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지만 그 확산세가 빠릅니다. 캘리포니아가 발표한 코로나 사망자는 총 7,030명, 확진자는 31만 9천여 명입니다. LA 카운티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에 3,322명, 사망자는 18명 늘어났는데요. 이로써 LA 카운티는 총 확진자가 13만 3,549명, 사망자는 3,80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중환자실에 머물고 있는 중증 환자들이 많고 18%는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는 심각한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오렌지 카운티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어제 조금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신규 감염자 숫자가 814명을 기록했습니다. 신규 감염자 숫자가 하루에 800명이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데요. 누적 환자 수도 24,715명이 됐습니다. 사실 오렌지 카운티가 지난주 내내 1000명 이상을 매일 기록을 했는데 어제 하루 814명으로 일주일 만에 1000명 이하로 내려간 것입니다. 사망자는 어제 2명이 더 나와서 지금까지 총 42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한편 이런 가운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마스크 쓰기하고 손을 깨끗이 하자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손 세정제를 엄청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연방식품의약청 FDA가 유독성 물질이 함유된 손 세정제 제품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이 모두 멕시코에서 생산이 됐고요. FDA는 이들 제품에는 에탄올이 함유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메탄올 오염 검사에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센터에 따르면 메탄올에 노출되면 구토, 두통, 시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고요. 심각한 경우 영구실명, 발작, 혼수 상태, 신경계 영구 손상 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했는데요. 사용을 금지한 손 세정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민자 커뮤니티인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늘 이민과 관련된 소식은 주목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반적인 메릿 시스템 도입과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다카 수혜자 신분 구제 등을 포함하는 대대적인 이민제도 개혁을 위한 행정명령을 다음 달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나서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페니시 방송인 텔레문도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에 따라 몇 주 내에 커다란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이며 특히 다카도 이번 행정명령의 일부분이 될 것이라고 공개했습니다. 메릿 시스템 개혁안은 이민 신청자의 기술과 학력에 따라 이민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민 시스템을 연쇄 이민에 이루어지는 가족 초청 이민 부분을 대대적으로 줄이는 대신에 고학력자 취업 이민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인터뷰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이번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다카 수혜자 신분 서류 미비 청소년들이 시민권까지 받을 수 있도록 체류 신분을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힌 점입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손흥민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득점과 도움 하나씩을 추가해서 처음으로 단일 시즌 정규리그 10골에 10도움을 달성하면서 프리미어리그 정상급 공격수임을 재확인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4시즌 연속 두 자리 숫자 득점도 기록했습니다. 토트넘은 아스널과의 홈 경기에서 한 골 한 도움으로 팀 득점에 모두 관여한 손흥민의 활약 덕분에 2대1로 역전승을 했는데요. 시즌 승점이 52점이 되는 바람에 아스날에 50점을 제치고 다시 8위로 올라섰습니다. PGA 투어 워크데이 체리디 오픈에서 콜린 모리카와가 연장 3번까지 가는 접전 끝에 저스틴 토머스를 밀어내고 PGA 투어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모리카와는 지난해 7월 베르크타 챔피언십에서 데뷔 첫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서 통산 두 번째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한편 전설적인 락큰롤 가수죠. 엘비스 프레슬리의 유일한 손자인 리사 마리의 아들 27살 벤저민 키오가 사망했음을 확인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분명하다라고 전하고는 있는데요. 아직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키오는 그동안 대중 앞에 잘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할아버지와 똑 닮은 외모로 주목을 받아왔는데요. 주로 뮤지션으로 활동했고 연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상 이용돈의 굿모닝 LA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